종이 한 장으로 상속세 1억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하나로 상속세 2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상속세 실무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느끼죠. 왜냐면 그래도 일반인 분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법도 더 잘 알고 실무도 정말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상속이기에는 정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납세자에게 이게 너무 새롭고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저는 가치의 재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종이 한 장으로 상속세 한 3억 원 정도를 줄인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상속세 개편안 논의되고 있지만 어쨌든 바로 공제가 이제 적용된 건 아니니까 지금 현황의 상속세 기초공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이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래 산식 올려놨는데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인적공제, 그 인적공제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예요.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이렇게 1번과 2번을 비교를 한 다음에 더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해주겠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도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 4가지를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기재부에서도 나왔죠. 이걸 적용하는 경우는 1%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1%에서 3% 정도? 그러니까 95% 이상은 다 일괄공제 5억 원짜리를 적용하니까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에 대부분 뭐가 적용되겠어요? 대부분 자녀공제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합계 출산율 보면 대부분 3명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3명이면 곱하기 자녀 1인당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억 5천이죠. 자, 그러면 2억 원 플러스 1억 5천, 그럼 3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인적공제 5억 원보다 낮은 금액이니까 저걸 적용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7명 이상이었을 때 그나마 5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상속세 한 100건 하면 한 분 정도 계세요. 자녀 7분 정도.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로예요. 아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원래 작년에 나왔던 상속세 개편안이 이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5억 원을 해주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도 자녀 1인당 5억 원씩 적용하게 해주자 라고 파격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이 공제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어떤 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냐? 요즘 피상속인 분들 나이 90세 이상 거뜬하게 지내다 돌아가신 경우 많습니다. 80세 이상의 피상속인들 돌아가신 분들이 55%가 넘어요. 엄청 압도적으로 반수가 넘어갔죠.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상속인들 중에서도 환갑 이상인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그 나이에 상속세 근데 몇 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크죠. 나이가 내가 이미 환갑이에요. 환갑 전후인 분도 있고, 근데 은퇴해서 없는 살림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속인들도 자녀들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50대, 60대인 상속인 분들이 나이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자기도 이제 몸이 아플 나이예요. 왜냐면 치매도 이미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상속인 사망 이후로 충격받아서 뭐 실어증 걸리고 건강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미팅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왜냐? 상속인 분들이 초반 미팅할 때 다 오시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한 분만 오셔서 가족들한테 좀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이 많아요. 일상을 다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조심스러운데 혹시 중증 환자이시니 장애 내용이 얼마나 심한지 이 담당 의사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라고 이래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 장애인은 아니에요. 장애인 등록증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장애인 등록증이 나와야지만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지만 그분에게는 자기가 기준점 잡은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나온 사람만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식의 수준이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실무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던 장애인과 상속세법에서 요하는 장애인 기준이 다릅니다. 결국 이것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면,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은 소득세법을 따라가는데, 소득세법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상위자나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인은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희귀성 난치 질환 등 또는 유사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서 중단 없이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애,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인데 1번은 장애인 등록증 교부받은 사람, 2번은 상위자 등 증명을 받은 사람은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바로 종이 하나, 장애인 증명서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누구에게? 담당 의사분에게 받아오면 돼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 그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아니냐, 그러면 이게 발행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의사분이 이제 진단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저는 의학적 지식을 몰라요. 뭐 그분이 갑상선암을 걸렸었네, 뭐 치매네 이러더라도 그게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국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의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세법상 알려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3억 원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 의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으시면 신고기한 내 꼭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당연히 이러면 안 돼요. 장애인 증명서를 거짓으로 쓰는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의사분들 이거 절대 호락호락하게 써주지 않아요. 왜냐? 이 증명서 발급 기간에 사업자 등록번호 포함한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 예상 기간, 장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발행자에 꼭 서명 날인하게 돼 있어요. 어떤 그 문서, 법적 문서에 사인을 해주고 서명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조사 시점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상속세 세무조사 시점에 조사관님이 그분에게 면담이나 아니면 방문, 아니면은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장애인이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아까 그 표 딱 기억나시죠? 장애인 공제가 1인당 1천만 원 곱하기 기대 연령 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장애를 가진 30대 상속인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 이 기대 연령 연수가 더 깁니다. 그러면 30대 정도 되면은 한 50 몇 년이 남아요. 그래서 상속 공제를 한 5억 원 이상 적용을 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거의 2억 원 가까이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를 아는 세무사 같은 경우 상속세는 이제 정말 많은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지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되면 이런 고민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 이런 지식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